은정쌤의 거꾸로 역사교실 오늘부터 이제 2단원입니다. 2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 중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 주제 삼국 및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철기시대에 여러 나라가 등장을 했다 배웠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고구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한에서 나온 백제, 그리고 진안에서 나온 신라, 그 다음에 변환에서 나온 가야 연맹. 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 이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고구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 중 고구려의 성장과 체제 정비 보면, 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즉위한 이후에 고구려는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고구려가 언제 점점 더 커졌느냐? 자, 옆에 있는 지도 잠깐만 볼게요. 자, 이 국내성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옆에 여러분 졸본이라고 해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수도가 졸본이었던 고구려가 수도를 조금 더 넓고 교통도 편리하고 땅이 조금 더 나은 국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수도를 옮기다 두 글자로 천도라고 합니다. 천도. 자, 요거는 여러분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국내성으로 천도, 수도를 옮긴 후에 점차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조왕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왕 중에서 바로 동해안으로 진출을 해서, 이 왕이 바로 동해안으로 진출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구려에 흡수되었던 민며느리제가 유명한 옥저 기억나죠? 자, 이 옥저를 정복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지금 지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중국 땅이 있어. 이거 요동반도라고 하거든요. 요동반도, 요동. 자, 여기까지 이 태조왕 때는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 어딜 정복하고 진출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겠어요? 바로 이 태조왕, 왕이 이끌어서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고구려는 점점 왕한테 힘이 집중되는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왕한테 힘이 집중된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중앙집권 국가라고 합니다. 중앙, 왕에게 집중된다.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다. 이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로서 발전하는 기틀을 이 태조왕 때 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흘러서 이 고국천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이 확립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자는 아빠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왕위를 서로 계승을 했냐면 형제상속이었어. 형제상속. 만약에 삼형제가 있어. 그럼 첫째 형이 한 다음에 둘째 동생하고 그 다음에 셋째 동생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형제 자매랑 사이가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죠, 생각보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왕이 되고 싶으니까 막 형이 왕을 오래 하면 막 죽여버리고 막 이래.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불안정했는데 고국천왕 때는 아예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빠가 아들한테 상속 물려주는 그런 왕위 계승을 확립을 하게 되면서 왕권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리마, 여러분 이거 디딤 영상 퀴즈에 나옵니다. 이 이름 알아두세요. 지금 우리가 배운 왕 중에 가장 중요한 고구려 때 가장 중요한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소수리망 때는 조금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됐는데 소수리망 왕이 무엇을 했느냐? 자,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원시적인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그런 신앙들이 여전히 잔잔바리로 남아 있었어. 근데 소수리망 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종교죠. 이 부처님 석가모니를 닮고자 하는 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왕실의 권위를 향상시키려고. 왜냐면 소수리망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나도 부처님 같은 존재야. 너네가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권위를 향상시키려고 좀 이용을 했거든요. 이 권위 향상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불교를 믿게 함으로써 하나로 뭉치려고. 여러분 같은 교회나 같은 절 다니면 친하잖아. 그런 것처럼 백성들의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입니다.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를 해가지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계속 이제 만들면서 인재를 육성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율령.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법이에요. 법률. 이 법률을 이전에는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아예 율령이라고 하는 법률을 딱 하고 만들어서 반포를 합니다. 통치 조직을 정비를 하면서 이 고구려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이 소수림 왕이라고 하는 왕 때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백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건국과 성장 보시면,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유이민, 자,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이동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야. 이동에서 온 사람들이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서 건국한 국가입니다. 위례성은 여러분 지금의 서울, 자, 위례성을 다른 말로 한성이라고도 합니다. 한성, 서울, 위례성은 다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수도 이 서울. 자, 여기에서 건국이 되었는데, 자, 선생님 어떻게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랑 백제의 무덤이 비슷하게 생겼거든. 자, 한번 볼게요. 고구려 고분은 무덤이에요. 무덤 양식과 비슷한 서울의 석촌동의 돌무지 무덤을 통해서 고구려계 애들이 백제를 건국한 걸 알 수가 있대. 자,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는 돌무더기.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은 무덤이란 뜻이야. 자, 근데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이 지금 서울 석촌동 옛날에 위례성이었던 곳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덤 양식이 비슷하다는 거는 같은 민족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제는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백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왕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이왕.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마는 마한진한 변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또 작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를 마한이라고 하자, 진한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백제도 이 작은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 자, 근데 이 마한 중에서 가장 중심 세력은 원래 목지국이라고 하는 곳이었어. 근데 이 고이왕 때 이 목지국을 잡아먹으면서 병합을 하면서 한반도 중부 지역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중부 지역을 이 고이왕 때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고이왕은 법도 제정을 하고요. 관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을 거고 어떻게 등급을 나눌 거다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국가 체제도 정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근초고 왕이라고 하는 백제의 왕 때 백제는 전성기,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을 전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초고왕 이거 디딤 영상 퀴즈에 2문제나 나올 거니까 꼭 보세요. 이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이 근초고왕 때 얼마나 백제가 잘 나갔느냐 내용 볼게요. 자, 역시나 이 근초고왕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의 형제 상속에서 벗어나서 부자 상속, 아빠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이 확립이 됩니다. 그 왕권은 안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저기 근초고왕은 정복 활동을 다니는데요. 자, 여전히 남아있는 마한에 남은 지역이 있었어. 마한에 이제 모든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우리 사는 전라도 지역 있죠. 전라북도 남도 이 전라도 일대를 근초고왕 때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는 곳도 이때 이 백제로서 완전히 편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러분 고구려 평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지금 너네가 아는 북한 수도 거기 평양 맞아요. 자, 이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평양을 둘러싼 성, 평양성이라고 합니다. 이 평양성을 공격을 하면서 이 고구려 땅 일부 여기 지금의 황해도, 북한 땅이거든. 황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 지역 일부까지 영토를 확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진출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해상 진출이라고 해. 자, 바다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가 요동지방이라 그랬지. 이 요동의 동쪽 요서지방이라고 하거든. 이 중국의 요서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밑으로는 일본의 규슈지방까지 진출을 합니다. 요서지방, 규슈지방. 근데 일본까지 가가지고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어요. 요거. 자, 보시면 이 칼인데 가지가 7개가 달려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그래서 이름을 칠지도라고 합니다. 칠지도. 자, 이게 어떤 칼이냐면은 어떠한 그 연구 결과가 남아있느냐. 이거는 백제 근초고왕 때 외의 왕, 즉 외는 지금의 일본이죠. 일본의 왕한테 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을 준다는 거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 자, 근초고왕이 외왕한테 줬다는 거는 당시에 백제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유물이죠.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침류왕 때입니다. 침류왕 때는요, 중국의 동진, 여러분 지도 볼게요. 여기 동진이라는 나라 있죠? 자, 여기 이 나라. 이 중국의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역시나 백성들의 정신적인 통합을 꾀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백제의 내용이었고 근초고왕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신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건국과 성장.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로국이 나중에 이름을 설아벌로 바꿔요. 설아벌. 자, 여기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보시면 여기 설아벌 있죠. 자, 지금의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 땅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받들어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만화도 있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박혁거세가 처음 이제 왕이 됐는데 박씨가 계속 왕을 한 게 아니라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얘네가 자꾸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하다 보니까 한 성씨가 쭉 하는 게 아니잖아. 한 집안이 쭉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왕권은 조금 미약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점차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신라는 이제 차츰차츰 고구려 백제보다는 조금 느리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이때는 고구려는 왕이 광개토대왕이었을 때고요. 그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근초고 왕이 하고 있을 때 내무랑이 왕이 됐어요. 자, 당시의 신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내무랑 때는 영토를 확대를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지도를 볼게요. 지도 보시면 요만큼 신라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낙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여기 동쪽 요 지역. 자, 이 신라 내무랑 때는 낙동강 동쪽에 있던 진안 지역을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역시나 신라도 이 사로국이라고 하는 작은 소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진안의 지역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죠. 이걸 내무랑 때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여러분들 왕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를 따는, 그러니까 이 왕을 칭하는 용어가 이때는 없었어. 이때는 없었고, 자, 내무랑 때 왕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마립간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별표 이거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 디딤 영상 퀴즈에도 나옵니다. 내무랑 때는 왕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했는데, 자, 내가 가장 우두머리다, 군장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마립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전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했다고 했잖아. 이제는 김씨가 왕위를 독차지하게 되면서 역시나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틀이 마련이 이때 됩니다. 내무랑 때. 자, 근데 아직까지는 힘이 엄청 센 때가 아니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일본, 당시 왜라고 불렸습니다. 왜? 자, 왜가 이 신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무랑이 혼자서는 도저히 왜를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내려와가지고 신라를 괴롭힌 왜를 떼찌떼찌 해주는 거죠. 자, 외의 침략을 받았으나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다.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조금씩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야연맹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가야연맹의 성립. 자, 변환의 여러 소국이 가야연맹을 형성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 국가랑 연맹의 차이점이 뭐냐면 국가는 하나의 지역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히 다 다스리는 거야. 그지? 근데 연맹은 뭐냐면 하나의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각자의 우두머리가 다스리고 그냥 우리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자, 가야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게 연맹이거든요. 즉 여기는 가야는 하나의 왕이 없다는 소리야. 자, 가야의 각 소국들이 각기 독립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옆에 지도 한번 보세요. 가야는 총 여기 있는 대가야, 성산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금강가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가야 중에서도 여기 있는 금강가야, 별표 이것도 퀴즈에 나와요. 이 금강가야가 연맹을 주도했습니다. 자, 금강가야는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있는데요. 여긴 땅이 좋아, 농사에 유리하고요. 질 좋은 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해상활동을 통해 가지고 활발하게 대외 교류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크게 이때 발전을 했는데 언제 얘네가 쇠퇴를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신라의 내무랑 때 쇠퇴를 해. 신라 내무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 신라를 돕기 위해 진출한 고구려군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쳐줬다 그랬잖아. 자, 지도 보세요. 자,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기 위해서 고구려군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전에 왜랑 친하게 지내던 김해 금강가야까지 한 대 빡 때려버린 거야.
얘네는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맞은 거 한 대 얻어 터진 거지. 자, 이 금강가야는 신라를 돕기에 진출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400년이었습니다. 세력이 약화되면서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내용이 조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디딤 영상 꼼꼼하게 봐주세요. 고생했습니다.